그날 밤 병실에는 가족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없었고 그 자리에 있던 건 아내의 동생과 나 단둘뿐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이라고. 가족이니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닿지 않았고 눈을 오래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감정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걸 또렷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건 이미 마음이 그 선을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확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감정이 그냥 사라질지 아니면 내가 평생 모른 척해야 할 무언가가 될지. 이 이야기는 잘못을 저지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미 가장 위험해져 버린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8년 차. 나는 그 숫자가 주는 안정감을 믿었다. 8년이면 웬만한 건 다 겪어본 시간이다. 첫 아이를 낳았고 이사를 2번 했고 서로의 버릇도 화내는 방식도 아침에 일어나는 순서도 다 외웠다. 아내 수지는 나보다 3살 어리다. 결혼 전엔 은행원이었고 지금은 아이 키우며 집에 있다. 말수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다. 그게 편했다.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싸울 만큼 부딪히지 않았다. 각자의 영역이 있었고 서로 침범하지 않았다. 그게 좋은 부부의 형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안정적인 일상 속에 지연이 있었다. 아내의 동생, 5살 터울, 미혼. 처음 만난 건 결혼 준비할 때였다. 예비 처제라는 이름으로. 수진보다 키가 약간 컸고 목소리는 더 낮았다. 첫인상은 차분하다였다. 언니와 닮았지만 조금 더 느긋해 보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지연이 했던 말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그게 전부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결혼 후 지연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됐다. 명절이면 얼굴을 봤고 장모님 생신이면 모였고 가끔 집에 놀러 오기도 했다. 아이들은 지연을 좋아했다. 작은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다. 나는 늘 처제라고 불렀다. 그 호칭이 모든 걸 정리해줬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는 그저 형부였고 지연은 처제였다. 그 이상의 관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 장모님이 쓰러진 건 여름 끝자락이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수진이 전화를 받고 급히 말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뭐래? 큰 병이야? 잘 모르겠어.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서둘러 아이들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땐 이미 지연이 와 있었다. 언니, 지연이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얼굴은 담담했지만 눈가가 붉었다. 엄마 괜찮아? 응. 지금 검사 중이야.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대.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 옆에 서서 말없이 지연을 봤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내게 눈인사를 했다. 형부도 오셨네요.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모였다. 검사 결과는 다행이었다. 큰 병은 아니었다. 하지만 입원은 필요했다.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내가 오늘은 병실 지킬게. 지연이 먼저 말했다. 아니야, 내가 있을게.
언니는 애들 데리고 가. 형부도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내가 있을게. 그래도 괜찮아. 나 혼자 있는 거 익숙해. 결국 수진이 먼저 집으로 갔다. 아이들도 지쳐 있었고 내일 학교도 있었다. 나는 조금 더 남아있기로 했다. 병실에는 장모님과 지연 그리고 나 세 사람이 남았다. 장모님은 일찍 주무셨다. 약 기운 때문인지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다. 병실은 조용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뉴스였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밖을 봤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병원 건물의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다. 형부. 지연이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같은 대답이었다. 아까도 했던 말. 그런데 이번엔 왠지 다르게 들렸다. 언니도 많이 놀랐을 텐데. 그러게요. 근데 다행이에요. 큰 병 아니라니까. 네. 정말 다행이에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그날 밤 나는 새벽 1시쯤 병실을 나왔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네, 형부.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연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병실 문을 닫으며 잠깐 뒤를 돌아봤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TV 불빛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처음 생각했다.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그게 전부였다. 정말 그게 전부였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교대로 병실을 지켰다. 낮엔 수진이, 밤엔 내가, 그리고 틈틈이 지연이 왔다. 장모님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도 곧 퇴원해도 괜찮을 거라고 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지연을 자주 마주쳤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병실 앞에서. 형부, 커피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제가 어차피 사러 가는데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았다. 가족이니까, 아무 이상할 것 없는 관계니까. 하지만 왜일까? 어느 순간부터 지연의 말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형부도 힘드시죠? 그 말이 계속 떠올랐다. 밤에, 출근길에, 회의 중에도. 왜 하필 그 말이었을까? 왜 그 말만 자꾸 생각났을까? 일주일이 지나고 장모님은 퇴원했다. 우리는 모두 장모님 집으로 모였다. 수진과 지연 그리고 나.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다. 고생 많았어, 얘들아. 장모님이 수진과 지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건강하시면 됐어요. 형부도 고마워요. 바쁠 텐데 자주 와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거죠. 또 같은 말이었다. 당연한 거라고.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다. 지연이 요즘 힘들어 보여. 그래? 응. 회사 일도 바쁜가 봐.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이야. 지연이가 있어서. 혼자였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러게요. 수지는 창밖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봤다. 그런데 머릿속엔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실 의자에 앉아있던 모습, 커피를 건네던 손,
형부도 힘드시죠라고 말하던 목소리.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을 지우려 했다. 가족이야. 그냥 가족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병실에 있었다. 어두운 불빛, TV 소리, 그리고 지연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형부. 지연이 나를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눈을 떴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식은땀이 났다. 옆에서 수진이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 나는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다. 이건 아니야.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꿈은 며칠 동안 계속됐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처제라는 말.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운 말인 줄 몰랐다. 나는 늘 그렇게 불렀다. 자연스럽게 아무 의미 없이.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을 입에 담을 때마다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그 말로 무언가를 가리려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그랬는지도 모른다. 결혼 8년 차. 나는 그 숫자가 주는 안정감을 믿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감정은 시간과 상관없이 찾아온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아무 이유 없이 조용히. 그리고 그건 늘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너무 늦게. 장모님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일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잠드는 일상. 병원에 다니던 그 일주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아니,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랬다면 깨어나면 모든 게 사라질 테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꿈은 깨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이번 주말에 엄마 댁 가야 할 것 같아. 수진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괜찮으시대? 응. 그런데 약 먹는 거 확인하고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럼 같이 갈까? 아니, 당신은 쉬어. 요즘 피곤해 보여. 수진은 내 얼굴을 잠깐 쳐다봤다.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괜찮아. 같이 가지. 진짜 괜찮아. 지연이도 온대. 우리 둘이서 갈게. 지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나는 태연한 척 대답했다. 수지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다.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왜 안도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연을 안 만나도 된다는 사실에 왜 안도하고 있는 거냐고. 대답은 없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왔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상태 괜찮아? 지연이랑 맛있는 거 먹고 올게. 나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지연이었다. 형부, 언니 잘 부탁드려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요.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왜 지연이 내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 언니 걱정은 당연한 건데 왜 굳이 나한테 말하는 걸까? 아니야. 그냥 예의상 보낸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네. 걱정 마세요. 짧게.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지만 그 문자는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며칠 후 갑자기 수진이 말했다.
나 내일 친구 결혼식 가야 해. 아, 그래? 응, 대구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할 것 같아. 애들은 학교 보내고 갈 거야. 저녁쯤 들어올게.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수지는 고맙다는 듯 웃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일은 저녁까지 혼자구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웠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가벼움이 두려웠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TV를 켰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조용한 저녁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지연이 서 있었다. 형부. 처제. 언니 집에 있어요? 아, 오늘 결혼식 갔어. 아직 안 왔는데. 아, 그렇구나.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혹시나 해서 왔어요. 지연은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반찬통이 보였다. 엄마가 보내신 거예요? 언니 주라고. 아, 감사합니다. 들어올래요?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후회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받고 보내면 되는데. 괜찮아요. 형부 불편하실 텐데. 아니에요. 들어와요. 커피라도 마시고 가요.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만요.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나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 떨려?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지연에게 한 잔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커피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우스운 게 뭔지 몰랐다. 애들은 방에 있어요?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응, 숙제하고 있어. 형부는 일찍 오셨네요. 오늘 일찍 끝나서. 요즘 일 많으시죠? 괜찮아.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평범한 대화. 형부와 처제가 나눌 법한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런데 왜일까? 그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어색할까? 형부. 지연이 갑자기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응,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네. 병원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는 웃으려 했다. 태연한 척. 괜찮아. 원래 이래. 언니도 걱정하시던데. 수진이가. 네. 형부가 요즘 말이 없다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그런 걸 눈치챘을까? 아니면 지연이 그냥 하는 말일까? 형부도 힘드시죠?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 병원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지연은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 시선이 불편했다. 아니, 불편한 게 아니었다. 두려웠다. 그 시선이 뭔가를 꿰뚫어 볼 것 같아서. 이만 가볼게요. 지연이 일어섰다. 아, 벌써? 네. 늦었어요. 형부도 쉬셔야죠. 나도 일어났다. 현관까지 배웅했다. 지연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형부,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응? 언니한테 말씀하세요. 힘들면. 아, 그래. 고마워. 지연은 작게 웃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조심히 들어가. 네. 안녕히 계세요, 형부.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지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무슨 뜻이었을까? 그냥 위로였을까? 아니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지 마. 그날 밤 수진이 돌아왔다. 다녀왔어. 어땠어?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수진은 피곤해 보였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다. 참, 지연이 왔었어. 내가 말했다. 지연이? 왜? 어머니가 반찬 보내셨다고. 아, 그랬구나. 지연이는 커피 마시고 갔어. 그래? 오래 있었어? 아니, 금방 갔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남아 소파에 앉았다. 지연이 앉았던 자리를 봤다. 커피잔이 아직 테이블 위에 있었다. 나는 그 잔을 들고 주방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또 떨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지연을 피하기 시작했다. 명절이 다가왔다. 가족 모임이 있었다. 나는 핑계를 댔다. 회사 일이 좀 있어서. 주말인데 무슨 일이야? 급한 거야? 미안해. 수지는 이해한다고 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애들이랑 나만 갈게. 미안. 괜찮아. 형부 바쁘신 거 우리 엄마도 아시니까. 나는 안도했다. 동시에 자괴감이 들었다. 이게 맞는 건가? 가족 모임을 피하는 게,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지연을 마주치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수진이 말했다. 지연이가 물어보더라. 뭘? 형부 요즘 왜 안 보이냐고. 가슴이 철렁했다. 아, 그냥 바빠서.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지연이가 뭔가 걱정하는 것 같더라. 걱정을? 응. 형부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건강 챙기라고 전해달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연이 나를 걱정하고 있다. 그 사실이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했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며칠 후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부, 괜찮으세요? 요즘 안 보여서 걱정돼요.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답장을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 답장을 하면 대화가 이어진다. 대화가 이어지면 마음이 더 흔들린다. 하지만 답장을 안 하면 더 이상해 보인다. 결국 나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일이 좀 바빠서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다행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모티콘 하나. 웃는 얼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이모티콘 하나에. 그날 밤 나는 또 꿈을 꿨다. 병실이었다. 어두운 불빛, TV 소리. 지연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형부. 지연이 나를 불렀다. 나는 돌아봤다. 지연의 얼굴이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왜 피해요? 지연이 물었다. 안 피했어. 거짓말. 지연이 웃었다. 그리고 손을 뻗었다.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리고 눈을 떴다. 침대 옆에서 수진이 자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건 꿈이야. 그냥 꿈이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그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지연의 손. 따뜻했다. 결혼 8년 차.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선을 넘지 않는 것과 선을 의식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선을 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 하지만 선을 의식하는 순간 이미 많은 게 시작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선 위에 서 있었다. 아슬아슬하게. 꿈을 꾸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매일 밤은 아니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지만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다. 꿈속에서 나는 늘 지연과 단둘이 있었다. 병실에서, 카페에서, 때로는 알 수 없는 공간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선명하게 남았다. 편안했다. 너무 편안해서 오히려 불편했다. 그리고 매번 눈을 뜨면 수진이 옆에 있었다. 요즘 잠을 설치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말했다. 그래? 응. 자다가 뒤척이더라. 악몽 꿔? 아니. 그냥 잠이 안 와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아니. 괜찮아.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거짓말을 했다. 스트레스는 있었다. 다만 말할 수 없는 종류의 스트레스였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서류를 보다가도, 회의 중에도, 점심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났다. 지연의 얼굴, 지연의 목소리. 형부도 힘드시죠?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왜 하필 그 말일까? 다른 말도 많았는데 왜 그 말만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걸까? 팀장님, 동료가 불렀다. 응?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멍하니 계시는데. 아, 미안. 생각 좀 하느라.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동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퇴근길.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옆 차선에 여자가 서 있었다. 뒷모습이 지연과 비슷했다. 키, 헤어스타일, 걸음걸이. 심장이 빨라졌다. 신호가 바뀌었다. 여자가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지연이 아니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안도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다. 다녀왔어? 응. 저녁 먹을래? 아니면 씻을래? 먼저 씻을게. 샤워를 하며 생각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지연을 생각하는 건 아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가족이 있다. 지연은 처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신 차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확신이 없어 보였다. 며칠 후 장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이번엔 피할 수 없었다. 장모님 생신이었다. 오늘은 꼭 가야 해.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응,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지연을 만나게 된다. 피할 수 없다. 장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와 있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멀리서 왔는데 고생했어. 나는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거실로 갔다.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형부 오셨어요? 응. 잘 지냈어? 네. 형부는요? 나도 잘 지냈어. 짧은 대화. 그리고 침묵. 나는 지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자꾸 시선을 피했다. 지연도 눈치챘을까? 왠지 그런 것 같았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나는 지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가끔 마주쳤다.
그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형부, 반찬 좀 더 드세요. 지연이 나에게 반찬을 건넸다. 아, 고마워. 손이 스쳤다. 순간적이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 하지만 그 감촉이 오래 남았다. 나는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다. 수진과 장모님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지연이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다. 형부, 커피 드릴까요? 아, 괜찮아. 금방 끓여놨어요. 지연은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나는 한 잔을 받았다. 고마워. 천만에요. 지연이 내 옆에 앉았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나는 몸을 살짝 옆으로 옮겼다. 지연이 그걸 눈치챘을까? 잠깐 나를 쳐다봤다. 형부.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응. 요즘 저 피하시는 것 같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닌 것 같은데.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명절 때도 안 오셨잖아요. 그건 회사 일이 있어서 문자도 짧게 답하시고 바빠서 그랬어. 저한테만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이 맞았다. 나는 지연을 피하고 있었다. 의식적으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연이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왜요? 형부가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져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는 지연을 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지연의 눈이 촉촉했다. 이 사람도 힘들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 지연도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불편했던 거다. 미안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왜요? 내가 이상하게 굴었어. 이상하게요? 응. 너무 의식했나 봐. 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엇을 의식했는지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다. 형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선 넘지 말아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선. 지연도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선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응.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 넘지 말자. 네.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리고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이상했다. 선을 넘지 말자고 약속한 순간 그 선이 더 또렷해졌다. 마치 빨간 줄이 우리 사이에 그어진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 선을 너무나 의식하게 됐다. 애들아, 케이크 자를게.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연이 먼저 주방으로 갔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선을 넘지 말자.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선을 넘지 말자고 말하는 순간 이미 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다. 선을 의식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는 거다. 나는 그걸 알았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다. 장모님은 행복해 보였다. 가족들은 웃고 있었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었다. 지연도 웃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게 더 이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다. 엄마 좋아하시더라. 그러게. 오늘 고마워. 바쁜데 와줘서. 아니야.
당연한 거지. 수지는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왠지 그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수진의 손을 잡은 채 앞만 봤다. 운전에 집중했다. 아니, 집중하는 척했다. 머릿속은 온통 지연 생각뿐이었다. 선 넘지 말자. 그 말이 계속 울렸다. 그날 밤 또 꿈을 꿨다. 지연이 나에게 물었다. 형부, 선이 뭐예요? 나는 대답했다. 넘으면 안 되는 거. 왜요? 넘으면 모든 게 무너져. 이미 넘은 것 같은데요. 지연이 웃었다. 아직 안 넘었어. 마음은 이미 넘었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이 다가왔다. 형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눈을 떴다.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옆에서 수진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깊게 숨을 쉬었다. 정신 차려. 이건 그냥 꿈이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걸. 꿈은 마음의 반영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수진이 말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뭐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래? 응. 딴 생각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다.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그래? 힘들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응. 고마워. 수진이 다가와 넥타이를 고쳐줬다. 오늘도 힘내. 응. 수진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게 너무 많았다. 회사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봤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형부, 어제 이상하게 대해서 죄송해요. 괜히 오해 살 만한 것 같아요. 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지연도 후회하고 있었다. 선 넘지 말자고 말한 걸.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아니에요. 우리 그냥 원래대로 지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점심시간. 동료와 식사를 했다. 팀장님,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니. 왜?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래? 여자 문제예요? 나는 놀라서 동료를 봤다. 무슨 소리야?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 뭔가 있어 보여요. 그냥 복잡해서. 말해봐요. 제가 들어줄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뭔가 있구나.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다. 상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자꾸 생각나요. 상담자의 목소리였다. DJ가 대답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죠.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선을 지켜야 해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니까요. 나는 라디오를 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선. 또 그 단어였다. 집에 도착했다. 다녀왔어? 응. 오늘 저녁은 지연이가 보낸 반찬이야. 지연이가? 응. 엄마한테 배운 거 해봤다고. 맛있대. 식탁에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지연이 만든 음식. 나는 그 음식을 보며 망설였다. 왜? 안 먹어? 아니, 먹을게.
젓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었다. 맛있었다. 하지만 삼키기가 힘들었다. 그날 밤 수진이 먼저 잠들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선을 의식하는 순간 선은 더 선명해진다. 선을 넘지 말자고 다짐하는 순간 선은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선 바로 앞에 서 있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넘어갈 것 같은 곳에. 아직 안 넘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마음은 이미 건너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은 흘렀다. 한 달, 두 달. 일상은 계속됐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정말 아무 일도. 지연과 손을 잡은 적도 없고, 포옹한 적도 없고, 키스한 적도 없었다. 그저 명절에 얼굴을 보고 가끔 문자를 주고받고 가족 모임에서 인사를 나누는 게 전부였다. 선을 넘지 않았다. 분명히 넘지 않았다. 그런데 왜일까?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다. 수진과의 대화가 줄었다. 오늘 뭐 했어? 응, 그냥 일했어.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짧은 대답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수진이 물어보면 조금 더 자세히 대답했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동료들 이야기, 재미있었던 것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말을 아꼈다. 아니, 말할 힘이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수진도 눈치챘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물었다. 우리 요즘 이상하지 않아? 뭐가?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래? 응. 당신 요즘 말이 너무 없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은 내 얼굴을 봤다. 뭔가 고민 있어? 아니,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없어. 나는 웃으려 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다. 수진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지연 생각뿐이었다. 왜 이러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정말 아무 일도. 그런데 왜 수진과의 대화가 줄어들었을까? 왜 집에 있는데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까? 대답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부, 이번 주말에 엄마 댁에서 모임 있어요. 오실 거죠?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가면 지연을 만나게 된다. 그럼 또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가족 모임이다. 안 가면 이상하다. 결국 답장을 보냈다. 네, 갈게요. 짧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주말이 왔다. 장모님 댁으로 가는 차 안. 수진이 말했다. 오늘은 일찍 가자. 엄마가 일찍 오래. 응. 지연이도 일찍 온대. 심장이 빨라졌다. 그래? 응. 요즘 지연이 바쁘다더라. 오랜만에 보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다. 장모님 댁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연의 신발이 보였다. 이미 와 있었다. 어머님 왔어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다. 그래, 왔니? 지연이는 방에 있어. 나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숨을 고르려 했다. 괜찮아.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다. 거실로 들어갔다.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형부 오셨어요? 응. 잘 지냈어요? 응. 너는? 저도요. 짧은 대화. 그리고 침묵. 수진이 부엌으로 갔다. 장모님을 도우러. 나와 지연만 거실에 남았다. 형부.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응.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지연을 봤다. 지연도 나를 보고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래? 네. 많이 피곤해 보여요. 나는 웃으려 했다. 원래 이래. 아니에요. 전보다 더 그래요. 지연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게 더 힘들었다. 지연아, 이것 좀 가져다 줄래? 장모님이 부엌에서 불렀다. 네. 지연이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기 전 나를 한 번 더 봤다. 형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지연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괴로웠다. 점심을 먹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나는 지연의 대각선 자리에 앉았다. 일부러 거리를 뒀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갔다. 지연이 밥을 먹는 모습, 웃는 모습, 장모님과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게 눈에 들어왔다. 당신, 왜 안 먹어? 수진이 물었다. 아, 먹고 있어. 아까부터 멍하니 있잖아. 그래, 미안. 생각 좀 하느라.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왔다. 부엌에서 수진과 나란히 섰다. 당신 오늘 이상해. 수진이 말했다. 뭐가? 그냥 이상해. 뭔가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야. 맞아. 분명히 뭔가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나를 봤다. 나한테 말 안 할 거야? 말할 게 없어. 거짓말.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해. 집에 있어도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고. 나는 수진을 봤다. 수진의 눈이 촉촉했다. 미안.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뭐가 미안한데? 수진이 물었다. 그냥은 무슨, 뭐 때문에 미안한 건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할 수 없었다. 지연 때문이라고. 아무 일도 없었지만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됐어. 수진이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돼. 하지만 당신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멀어졌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수진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거실로 돌아왔다. 지연이 장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소파 구석에 앉았다. TV를 봤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연의 웃음소리만 들렸다. 맑은 웃음. 그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형부. 지연이 내 옆에 앉았다. 응. 아까 언니가 화난 것 같던데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제 착각인가요? 언니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나는 웃으려 했다. 별일 아니야. 그래도 지연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쟤 때문인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 언니랑 제 얘기하셨어요? 아니, 전혀. 정말요? 응. 왜 그런 생각을 해?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요즘 형부가 저를 대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서요.
혹시 언니가 뭐라고 하신 건 아닌가 싶어서. 아니야. 수진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왜요? 왜 뭐? 왜 저를 그렇게 대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형부도 느끼고 있잖아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뭘?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야. 우리는 그냥 가족이야. 가족이면 이렇게 불편할까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지연이 맞았다. 가족이면 이렇게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지연아, 장모님이 불렀다. 네. 지연이 일어났다. 가기 전에 나를 봤다. 형부, 우리 솔직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솔직해지다니. 무엇에 대해? 무엇을 인정하라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지는 창밖만 봤다. 말이 없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수진아,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응, 미안해. 뭐가? 요즘 내가 이상했지. 수지는 여전히 창밖을 봤다. 응,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래. 너한테 신경을 못 썼어. 정말 그것뿐이야? 응. 수지는 나를 봤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거짓말 같은데? 진짜야? 그래. 믿을게. 하지만 그 목소리는 믿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아이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다. 수지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잘 자. 내가 말했다. 대답이 없었다. 나는 천장을 봤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손 한 번 잡지 않았고 포옹도 하지 않았고 키스는 더더욱 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다. 그것도 잘못인가?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지연이었다. 형부, 오늘 이상한 말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버했나 봐요. 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답장을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형부, 우리 정말 선 넘지 말아요. 약속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선. 또 그 단어. 선을 넘지 말자고 계속 말하는 건 이미 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지연과 나 단둘이 어딘가에 있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다. 어두웠다. 형부,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이 물었다. 모르겠어. 이대로 계속 이렇게 지낼 건가요? 그래야지.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 저도요. 지연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그리고 눈을 떴다. 베개가 젖어 있었다. 진짜로 울었던 거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정말 아무 일도.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수진과의 관계, 지연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찬물이 얼굴을 식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다. 정신 차려.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거울 속 눈은 이미 포기한 것 같았다. 결혼 8년 차. 나는 깨달았다. 가장 무서운 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장 무서운 건
마음의 순서가 바뀌는 거였다. 아내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것. 집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게 시작된 것.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돌아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곳에. 장모님이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수진의 전화를 받은 건 회사에서였다. 뭐? 어디? 집에서. 지금 119 불렀어. 나 먼저 갈게. 알았어. 나도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서둘러 회사를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장모님 걱정도 됐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또 지연을 만나게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한심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과 지연이 복도에 서 있었다. 어떻게 됐어? 지금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신대.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응. 지연은 우리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봤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많이 울었나 보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저요. 수진이 다가갔다. 나와 지연도 따라갔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 같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연도 눈물을 닦았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수진과 지연.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의 의미가 달랐다. 그 차이가 나를 괴롭혔다. 병실이 정해졌다. 6인실이었다. 저번과 다른 곳이었다. 장모님을 병실로 옮기고 우리는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무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이제 푹 쉬세요. 장모님은 금방 잠들었다. 우리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수진이 말했다. 오늘은 내가 있을게. 아니야. 내가 있을게. 지연이 말했다. 언니는 집에 가. 애들 봐야지. 그래도 괜찮아. 나 혼자 있는 거 익숙해. 저번과 똑같은 대화였다. 그때처럼 수진이 먼저 집으로 갔다. 나는 잠시 남아있기로 했다. 병실로 돌아갔다. 지연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았다. 저번과 똑같은 자리였다. 침묵이 흘렀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익숙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은 분위기.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다. 지금은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형부.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응.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심장이 빨라졌다. 무슨 이야기? 형부도 알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왔다. 내 옆에 섰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형부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계속 지내는 게. 나는 창밖을 봤다. 어두운 밤. 저번에 봤던 그 밤과 똑같았다.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안 괜찮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부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형부 문자 기다리고, 형부 목소리 듣고 싶고. 지연아, 이거 잘못된 거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지연을 봤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형부도 그렇죠? 나는 고개를 돌렸다.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다.
형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형부가 저를 피하는 것도, 문자를 짧게 보내는 것도, 가족 모임에서 저를 안 보려는 것도 다 알아요. 지연아, 미안해. 미안하긴요. 저도 똑같은걸요. 지연이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우리 참 웃기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힘든 게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많은 걸 하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형부, 지연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꿈에서 느꼈던 그 온기, 진짜였다.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빼지지 않았다. 아니, 빼고 싶지 않았다. 모르겠어. 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다.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안 돼. 내가 먼저 손을 뺐다. 이러면 안 돼. 왜요? 수진이가 있어. 가족이 있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지연이 울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언니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지연을 안고 싶었다. 울고 있는 지연을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안는 순간 정말로 선을 넘는 거였다. 지연아, 우리 그냥 가족으로 돌아가자. 어떻게요? 그냥 예전처럼 형부와 처제로.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형부는 할 수 있어요? 노력할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마음은 노력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혈압 체크할게요. 우리는 재빨리 떨어졌다. 간호사는 장모님의 혈압을 재고 나갔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다. 무거웠다. 저 먼저 갈게요. 지연이 일어섰다. 벌써? 네.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가방을 챙겼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형부. 응.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요. 응. 저도 노력할게요. 형부를 형부로만 생각하려고. 그리고 지연은 나갔다. 나는 빈 의자를 봤다. 지연이 앉아있던 자리,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병실에 혼자 남았다. 장모님은 주무시고, 다른 환자들도 모두 잠들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생각이 많아졌다. 없던 걸로 하자. 지연의 말이 떠올랐다. 가능할까? 오늘 나눈 대화를 잡았던 손을, 본 눈물을 다 없던 걸로 할 수 있을까? 핸드폰을 봤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고생 많아. 내일 아침에 갈게. 푹 쉬어. 따뜻한 문자였다. 수진은 좋은 사람이었다. 나를 믿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답장을 보냈다. 응. 너도 푹 쉬어.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을 쓰는데 손이 떨렸다. 진심일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나는 내 마음조차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장모님은 퇴원했다. 저번처럼 빠른 회복이었다. 퇴원하는 날 우리 모두 장모님 댁에 모였다. 수진, 지연 그리고 나. 고생했어 얘들아. 장모님이 우리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건강하시면 돼요. 형부도 고마워. 바쁠 텐데 자주 와줘서. 천만에요 어머님. 나는 웃었다. 억지 웃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진이 말했다. 지연이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그래? 응. 요즘 일도 바쁘고 엄마 일도 있고. 그러게. 우리가 좀 더 챙겨줘야 할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챙겨주다니. 지금 내 상황에서 지연을 챙겨준다는 게 가능할까? 당신은 어때? 수진이 물었다. 뭐가?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래? 응. 예전보다 덜 딴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봤다. 딴 생각을 안 한다고. 웃긴 말이었다. 나는 지금도 딴 생각 중이었다. 지연 생각? 병실에서 나눴던 대화, 잡았던 손. 그래, 좀 나아진 것 같아. 거짓말을 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다. 요즘 우리 좀 이상했잖아. 응, 이제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응, 예전처럼. 그게 가능할까? 이미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집에 도착했다. 아이들이 반겼다. 아빠, 그래, 잘 있었어? 응,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웃고 대답하고 안아줬다. 평범한 아빠의 모습.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다. 밤, 침대에 누웠다.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오랜만이다. 이렇게 손 잡는 거. 그러게. 요즘 우리 손도 안 잡았네. 수진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게 너무 많았다. 수진이 잠들었다. 나는 천장을 봤다. 지연과 잡았던 손이 떠올랐다. 수진의 손과 다른 느낌이었다. 아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였다. 비교하고 있었다. 수진과 지연을. 이게 배신이 아니면 뭘까? 핸드폰을 봤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형부, 저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네요. 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답장을 써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 나도 그래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나도. 근데 우리 계속 노력하자. 다른 방법이 없어.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네. 그래야죠.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우리를 묶어주는 말인 동시에 우리를 갈라놓는 말.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 잠들고 싶었다.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잠. 하지만 그런 잠은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일상은 계속됐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지연과는 연락하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명절이 다가왔지만 나는 또 핑계를 댔다. 회사 일이 있어서. 수지는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는 척했다. 당신 요즘 또 이상해졌어. 어느 날 밤 수진이 말했다. 그래? 응. 나아지는 것 같더니 또 멀어진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 분명히 뭔가 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한테 말해줘.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미안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뭐가 미안한 건데? 다? 다가 뭐야? 내가 좋은 남편이 못 돼서. 수진이 울었다. 나는 수진을 안았다. 하지만 그 품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 최악이었다. 결혼 8년 차. 나는 깨달았다. 가족으로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걸. 선을 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건넜다는 걸. 아무 일도 없었지만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겠다는 걸. 나는 길을 잃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미로 속에서. 그리고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